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재단채권의 변제 어떻게 하는가? 수시 변제의 원칙입니다.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제인이 변제할 시기가 도래하면 바로바로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처럼 신고, 조사, 확정, 기타 배당 절차를 거쳐서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파산관제인은 재단채권의 전부 액수를 조사하고 있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시군구청장, 건강보건단 지사에 채무자의 체납액을 확인하는 요청의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공문을 보내면 좀 시기가 늦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채무자를 직접 조사를 해서 채무자의 어떤 자필 서명을 받아서 관제인에게 직접 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왜냐면 이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다가 누락하면 잘못하면 나중에 또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실무상 관제인이 재단 채권을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파산재단을 그냥 일반 재단 채권을 누락하고 파산 채권자들한테 변제한 다음에 나중에 채무자가 자기 조세 체납이 된 거를 따져서 항의해서 관제인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사안이 심심치 않게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면 세무서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교부하다가 서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해서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채무자를 아까 그런 세무서, 시군구청, 공단지사 이 세 곳을 직접 방문시켜서 직접 본인 채무자의 체납 내역을 조사한 다음에 자필로 써서 그 양식을 교부합니다. 없으면 없다라고 딱 자기 자필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조인이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제 해당 세무서한테 돈을 줄 때 이제 가상계좌를 알아서 글로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으로 또 체크됩니다. 채무자가 알아온 시점하고 실제 교부하는 배당 변제하는 시점에서 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채무자한테 항의받을 필요도 없고 실수가 근원적으로 실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단 부족의 경우 재단채권 변제 방법. 재단 부족의 경우 평등 변제 원칙입니다. 파산재단이 대부분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재단채권끼리 평등하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채권에 대한 평등 변칙이 예외로 여기 보시면 473조 제1호 내지 7호 및 10호에 열거된 채권이 있습니다. 위 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477조 제2항에 있습니다. 재단 채권들 사이에서도 파산 채권자의 공동을 위한 재판상 비용 청구권 1호죠. 그 다음에 관리 한가 비용 3호 이 공익 비용으로서 최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를 보시면 여기에 473조 제1호 3호 그 다음에 2순위가 2호가 조세죠. 그 다음에 4호에서 7호 이거 각종 부당이득 사무관리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부당이득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10호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3호가 8호에서 9호 및 11호 이 3단계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별재단 채권이 있었죠. 어제 각 개별 채무자 해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보시면 실무에서는 저는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실무에서는 특별재단 채권을 대체로 2호, 4호 내지 7호, 10호와 같은 순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 이 변호사님 최종적인 우선순위는 일단 473조 제1호, 3호, 그 다음에 2호, 4호에서 7호, 10호 및 특별재단 채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거 8호, 9호, 11호 이 3단계, 이 3단계 설 이걸로 이제 입법을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련 파산의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나중에 재단채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최종적인 결론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4단계 설입니다. 재단채권의 우선순위는 제 473조 제1호, 3호 1호, 3호는 하여튼 뭐 어떤 것이든 최우선입니다. 주로 관제인이 보수를 말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 관제인이 일을 하니까 일하는 사람의 어떤 보수는 최우선적으로 챙겨줘야 되겠죠. 일이 안 들어가니까 1호, 3호. 그 다음에 2. 신규 자금 채권. 회생에서 신규 자금은 재단 채권화가 되고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그래서 신규 자금 채권 179조 제1항 5 및 12호. 그 다음에 473조 10호.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원래 2순위였죠. 473조 2호, 4호에서 7호 및 특별재단 채권. 마지막 4단계가 473조 8호, 9호, 11호. 이건 이제 결련 파산. 회생에서 회생 절차가 이제 어그러지고 파산 절차로 넘어왔을 때 순위를 이렇게 4단계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채권의 권리행사,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이 있을 수 있겠죠. 파산관제인하고 재단채권자가 견해가 다릅니다. 그럼 재단채권을 승인하지 않고 재단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자는 파산관제인에 대해서 재단채권 확인해소를 할 수 있겠죠. 파산관제인은 재단채권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재단채권자가 관제인을 상대로 이행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이 저는 이제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단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선고 후 재단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금지된지 여부. 금지됩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구파사법에서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문을 규정을 뒀어요. 채무자회생법은 판례 해석을 그대로 반영하여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의한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명문을 규정을 뒀습니다. 나아가 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이외에 다른 재단채권, 대표적인 게 임금이죠. 임금 채권자들이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재단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부정하고 파산 채권자, 재단 채권자 사이에도 또 평등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제인한테 그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전 재단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의 실효 여부. 파산 선고의 새로운 개별 집행 금지 및 실효의 효력은 파산 채권뿐만 아니라 재단 채권에 의한 강제 집행 및 보전 처분에 대해서 미치고 있습니다. 즉 임금 채권 등 재단 채권에 의하여 파산 선고 전에 강제 집행이 이뤄진 경우에 그 강제 집행은 파산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재단 채권에 의한 대표적인 게 임금 채권 등 재단 채권에 의한 파산 선고 전에 강제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강제 집행은 파산 선고로 인해 효력을 잃는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산 선고에 영향을 받지 않은 강제 집행, 이거는 이제 있습니다. 하나. 파산 선고자의 원인에 의해 생긴 조세 등의 청구권은 그 전액이 재단 채권이죠. 이는 조세 등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존립 및 활동이 재정적 기반이 되고 하여튼 사인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지위가 부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채무자회생법 이러한 조세 등의 청구권에 의해 파산 선고 전에 이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한 때는 파산 선고는 그 처분이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착수한 체납 처분의 우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경매나 공매에서도 관제인한테 돈을 안 줍니다. 바로 해당 관서에서 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착수한 체납 처분의 우선성,
이게 예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착수한 체납처분 조세와 달리 파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별채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임의경매죠.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는 과세관청이 한 교부 청구는 별채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 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할 것이므로 그 교부 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제인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단 채권자에게 안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파산 선고 전에 체납 처분은 파산 선고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그 외의 재단 채권, 뭐 임금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파산 선고로 효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세도 파산 선고 후에는 별도로 체납 처분할 수 없고 뭐 다른 재단 채권도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파산 선고 전에 파산 채무자의 물건에 대해서 선착수한 조세 체납 처분만 파산 선고 후에도 효력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조세 채권이 어떤 우선성에 기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실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재단 채권은 다 끝났습니다. 재단 채권의 종류, 재단 채권의 의, 파산 채권과의 어떤 비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재단 채권의 종류 1호부터 11호까지 쭉 있었죠. 그래서 이 1호부터 11호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 재단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재단 채권 사이에서도 우열이 있다. 3단계 혹은 4단계. 그거를 잘 알아두시고 다음에 배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